단기 대여금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 대여라는 얘기는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고, 단기는 1년 이내에 받기로 하고 빌려줬다 이런 뜻이네요. 자, 단기 대여금이란 회수 기한이, 돌려받는 기간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 길면 장기겠죠. 그 다음에 대여금은 기간의 장단기에 따라서 단기 대여금이 될 수도 있고 장기 대여금이 될 수도 있고, 장기 대여금은 투자자산 쪽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차용 증서를 받고 창제상해에 현금 50만 원을 한 달간 빌려줍니다. 이제 돈이 나가겠죠. 그리고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생길 때 이쪽에 자산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때가 돼서 돈을 받아서 없어지겠지. 창제상해에 대한 단기 대여금 50만 원과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같이 받겠죠. 이자 3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됩니다. 여기 있는 단기 대여금을 이리 빼고 돈을 53만 원 받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없어지는 단기 대여금 50, 받는 돈 53, 그 벌어진 차이가 이자 수익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단기 대여금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상황 답니다. 미수금 보겠습니다. 미수금은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미수금이란 못 받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이야.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이면 뭐 외상외출금, 받으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자, 즉 이제 상거래가 아니니까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으면 일반적인 상거래일 텐데, 그게 아니라 쓰던 차를, 쓰던 비품을 매각하고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되는 이름이 미수금이다라는 얘기네요. 자, 미수금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지금처럼 미수금, 유동자산으로,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앞에서 장기만 붙이면 되겠죠. 장기 미수금,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취득 원가가 50만 원짜리인데 업무용 컴퓨터를 샀을 때 왼쪽에 비품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샀을 때 50에 샀는데 이걸 40에 내다 팝니다. 돈은 10일 후에. 이 쓰던 컴퓨터를 파는 게 상거래가 아니니까 일단 비품인 컴퓨터를 제거시키고 이쪽으로 장부에 잡혀있는 50, 그리고 왼쪽에 돈을 받는데 10일 후에 받으니까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이라고 하고, 나가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왔죠. 이 자산이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큰 틀의 유형자산을 내다 팔고 손해봤다. 그때 쓴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비용의 이름.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언젠가 받아내면 일이 빠지겠죠. 미수금 4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돼요. 그럼 미수금을 이리 빼고 보통예금에 돈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생겼다가 없어지는 상황. 비품을 매각합니다. 비품은 사들였을 때 왼쪽에 비품. 요거를 이번에는 90에 파네요. 그리고 대금은 약소금 받았습니다. 비품을 파는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받으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품 나가는 거 맞고 여기를 미수금이라고 해야 된다. 받으럼이 아니고 이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크니까 그때 쓰는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지금 처음 들어보시면 유형자산 편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될 거니까 우리 관심사는 상거래가 아닐 때 생기면 미수금, 없어지면 오른쪽.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단기 대여금과 미수금의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4002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첫 번째 문제, 우일 상사에 내년 2월 1일에 돌려받기로 하고 현금 400만 원을 빌려줍니다. 돈이 나간 거 알겠죠? 날짜 계산은 12월 말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단기간이에요. 대변에 현금을 내보냅니다. 차벽 쳤죠? 자, 그 다음 뭐야? 차변에 쓸 수 있는 이는 뭐야? 돈 빌려준 거잖아. 단기간.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단기 대여금.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거래처 단기 대여금이 생기면 언젠가 반대로 돌려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생길 때 상황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진위 상사에 300만 원을 한 달간 대여하기로 하고 돈 빌려주는데 보통은 빌려주고 돈을 이자를 나중에 받을 텐데 얘는 선이자를 떼고 빌려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300만 원만 받겠다 이런 뜻이네. 둘 중에 하나지. 다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 받든지 빌려주는 순간 이자를 떼고 주든지. 하지만 생기는 단기 대여금은 똑같은 거야. 그죠? 차변에 단기 대여금 씁니다.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진위상사. 금액은 300만 원이에요. 나중에 받을 게 300이니까. 그런데 지금 돈이 적게 나가지. 왜? 이자를 뺐으니까. 그래서 적게 주는 돈을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뭐냐면 297만 원이잖아요. 그만큼밖에 안 나가. 그럼 나머지 적게 준 돈이 뭐냐? 이자를 미리 받은 거야. 선이자. 그래서 차변에 대변에 잡아야 되겠죠? 수익이니까 오른쪽에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선이자.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되면 원금만 받으면 되겠지. 보통은 아까 1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400 빌려주고 그 다음에 원금 400 받고 이자 받고 그때 이자 수익인데 이 사람은 빌려주자마자 선이자를 떼고 주겠다라는 형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좀 더 어려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서산상사로부터 3개월 후 상환한다는 차용증서 받고 5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줍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나의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다? 단기 대여금이 생겼다. 거래처 세 번째 걸고 금액은 500. 그리고 뭐 선이자 이런 말 없네요. 돈이 당좌 수표 발행이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통예금 통장에서 400만 원을 거래처 무사상사의 1년 내 회수 조건으로 빌려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차변에 보통예금을 먼저 빼도 되고 차변에 단기 대여금 무사상사 금액 4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졌죠. 보통예금 40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 거래처 광호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제 단기 대여금이 회수하는 거래예요. 자, 단기 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를 같이 현금으로 받으니까 현금은 105만 원인 걸 알 수 있겠구나 라고 먼저 입력하셔도 되고 차변에 현금 105만 원 알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뭘 없애야 돼요? 빌려줬을 때 생긴 단기 대여금은 이렇게 없애야지. 단기 대여금 생겼을 때 걸어놨으니까 없어질 때도 걸어서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광호.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추가로 더 받은 5만 원이 뭐야? 이자잖아. 대변에 수익, 이자,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거래처 청육 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300만 원과 이자 5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통해서 들어옵니다. 똑같죠? 자, 차변에 보통예금을 먼저 알겠다. 그럼 보통예금 305만 원 입력하고 대변에 단기 대여금 청육상사 없어지고 청육상사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만 원은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부터가 이제 미수금에 대한 얘기네요. 사용하던 차량을 처칠 상사에 400만 원에 매각합니다. 그럼 일단 차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차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사라진다 라는 얘기예요. 400만 원짜리 매각합니다. 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고 취득 원가는 500만 원짜리고 감가상각 무게는 없다. 자, 일단 이 차는 취득했을 때 이쪽에 차량 운반고라고 이렇게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좀 감가상각 무게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 유형자산표를 배울 거니까. 차가 지금 이렇게 500만 원짜리 잡혀 있는 차가 있는데 여기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고를 뺍니다.
F2키 눌러서 또는 차량이라고 치고 그래서 500만 원짜리 차가 사라지고 이제 돈 받아야 되겠지. 팔았으니까. 차변에 돈을 받는데 400을 받아요. 근데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 나중에 받는 거지. 상거래가 아니지. 그러니까 외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미수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데서 발생한 거. 내가 차를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차를 파는 사람이 차를 팔고 나중에 받으면 외상 매출금이지만 내가 쓰던 걸 차 파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업무용으로 쓰던 차를 내다 파는 거니까 상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하고 채권도 채권이야. 몰라도 일단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다고 관리를 해놔야 나중에 받았을 때 없을 거죠. 그래서 얘도 채권 맞아요. 거래처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짜리 차가 나가고 400만 원만 받기로 했으니까 손해가 난 거잖아. 그래서 차변에 비용이 생기는데 이걸 보고 이 차를 보고 크게 묶어서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내다 팔고 손해가 났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름 들어놓으시고 여기 유형자산 편에 가서 이제 이런 회계처를 많이 볼 거예요. 우리 지금 미수금을 보고 싶으니까 상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걸 팔고 외상거래가 생겼다. 그러면 미수금이라고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째 사용하던 복사기가 180만 원에 잡혀 있나 봐요. 그럼 차변에 복사기 이미 사놨어. 이거를 200에 팔아요. 자, 그래서 복사기를 대변으로 뺄게요. 복사기는 샀을 때 비품이라고 합니다. 비품.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이제 유형자산 편에서 비품이 나가요. 나갔지? 180만 원짜리 보내고 왼쪽에 돈 받는데 뭘로 받냐면 약소금을 받아요. 자, 약소금을 받으면 받으러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거래가 뭐였는지를 봐야 돼. 상거래와 관련돼서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이 맞지만 이 거래는 상거래가 아니야. 쓰던 복사기를 파는 거니까. 그때는 어음을 받다 하더라도 미수금이라고 해야 된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요거 약소금만 보면 무조건 막 받으러움 이렇게 하시던데 거래 자체를 잘 보셔야 돼. 이 거래는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하고 거래처도 걸어놔야 되겠죠. 08상사. 이제 좀 돈 많이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죠? 이익이 생긴 거잖아. 이것도 유형자산이야? 유형자산을 내다 팔고 이익 받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 수익, 영업의 수익 잡으시면 되겠네요. 닫고 상단에 닫기 누르시면 되겠죠.